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A200 CDI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벤츠는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고 C 클래스가 있고 D는 없죠. E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G 클래스가 있고 S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클래스니까 아무래도 가장 하위 버전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보급형으로 나온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일단 출발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드 미러를 살짝 조정을 해주고요. 오케이, 룸밀러 맞춰져 있고요. 룸밀러를 보니까 저 카메라가 아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무섭네요. 자, 먼저 기어는 여기 달려 있군요. D1 에코 모드가 켜져 있고요. 출발부터 에코로 가야 되나요? 에코 끕시다. 좀 세게. S, M, 에코, S. 무서운 출발을 보여드릴 겁니다. 갑니다. S 부담스럽습니다. 막 RPM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M 패드 시프트 좋네요. 3으로 올리라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해봅시다. 오늘이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간선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 많을 거예요. 에코를 킵시다. 저희 나약한 모습, 역시 연비운전이 중요하죠. 차를 지금 출발을 시켰는데 되게 그 감동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A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저렴한 모델. 그래서 저는 이게 승차감이 그래도 상당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근데 나름 이 동네 그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데 괜찮아요. 일단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데 시클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 방금 들었어요. 왜일까요? 해치백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노면 상태를 아주 그대로 이렇게 빡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노면 상태를 올라오는데 조금 걸러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뭔가를 잘못 조정한 걸까요? 어디 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뭐 약하게 만드는 그런 버튼은 없죠. A45 AMG가 아마 나오게 되면은 왠지 그런 기능이 나올 것 같아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RPM이 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홀드, 홀드도 있네요. 저는 이 벤츠라는 자동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홀드 기능이에요. 이 홀드가 그랜저 HG라든가 BMW 일부 기종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보면 홀드라고 써진 스위치가 있어요. 오토 홀드라고 써진 스위치를 딱 누르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고 딱 나타나고, 이렇게 멈춰있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꾹 밟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홀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홀드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홀드가 걸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는 기존의 벤츠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꾹 밟고 있다가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 홀드가 딱 걸리면서 차가 저 시동을 꺼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에코 이거 너무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환경을 보존하려면 에코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또 꺼질래나요? 정말 또 꺼졌어요. 애매하네요. 저 사실은 이 차를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계기판 상에 한 300km 그 정도였을 때 요 차를 제가 한번 그 잠깐 동안 1시간 정도 몰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 3061km거든요 3000km를 타고 나니까 그때에 비해서 차가 안정화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그 느낌은 좀 거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뭔가가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 역시 아무래도 A 클래스이다 보니까 상위 등급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안 좋다는 게 상위 등급과 비교해서 안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빌려올 차인데. 자,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길이 좀 뚫렸어요. 에코 껐고요. 그리고 S 모드. 잘 달리네요. 와, 이 디젤 차가 순식간에 RPM을 쫙 끌어올리면서 뿜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기대치 못했던 부분,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보게 되면은 토크가 한 30인가 그래요. 근데
경쟁 차종들이 있잖아요. BMW 뭐 120D라든가 아니면 폭스바겐, 골프 뭐 이런 것들, 푸조 C30이었나요? 그 녀석도 경쟁이고, 푸조 C30만 봐도 토크가 40이에요 제가 한번 타봤는데 밟으니까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토크가 30이니까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기억을 돌려가지고 한 5년 전쯤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어떤 잡지를 보고 있는데 토크가 33이라고 나온 거예요. 토크가 33이면 이것도 정말 엄청난 스포츠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 스포츠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탔는데 토크가 30인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한 토크인 거죠. S를 놓고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운전하면서 이게 수다 떠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말하면서 이렇게 좀 버벅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 이렇게 운전에 그렇게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크 30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일단 경쟁 차종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토크빨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 있죠. 쫙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 거기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토크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엄청나게 안 좋은 차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탈만하고 일반 그 승용차에 비한다면 조금 더 힘이 있는 수준이니까요,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 시속 80km 정도 됐고요. RPM은 14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요 스티어링을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모니터가 조그만한 게 달려 있어요. 이걸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요. 지금 현재 속도 86km 표시되어 있고요. 85km 적상 거리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에 연비 미터, 주행 가는 거리 524km, 525km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연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제가 이 연비 운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후에 544km로 늘어났어요. 한 20km 정도 뽑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연비가 좋은 거죠? 복합 연비하고는 다르게 이 고속 주행 연비는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면 달릴수록 뿌듯한 자동차가 되겠네요. 일단 고속도로에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뭐가 재밌냐면은 승차감이 바뀌었어요.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노면 상태가 깨끗한 편이잖아요. 일반 지방도로나 국도에 비해 가지고 이거 고속도로 끝까지 가도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핸들링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왔네요. 주변에 차들이 별로 없고 제가 잘하는 거 있죠. 차선 하나 안에서 왔다 갔다 왜 이러죠? 살짝 미끌리는 느낌이 나요.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S 모드에서 흔들면 잘 잡는데, 근데 M 말고 에코에서, 에코 들어갔겠죠? 흔들어 보면 심하게 흔들어도 잘 버티네. 이게 아무래도 노면 상태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노면이 약간 조금 미끄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느낌에 대해서는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코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스티어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스티어링 휠, 이거는 C클래스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C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이 생겼고 크기도 똑같아요. 제가 C클래스 이 스티어링 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요런 규모의 자동차면은 한 5cm 정도만 좀 지름을 줄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좀 그 면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연비 운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에 디젤 차들이 워낙 연비가 좋다 보니까 연비가 안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는 뭐 특별히 디젤 차로서 경쟁 차종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편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한 모양을 보여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속도로 연비 주행 같은 것보다도 여러분이 편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타고 다니실 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한번 밟아 볼까요? 100km까지만 쭉 올려 보니까 100km까지 가속되고 있고요. 딱 여기 100km입니다
100km에서 이렇게 쭉 가니까 연비가 안정되는 게 100km를 가는데 5리터가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20km인 거죠. 100km로 다니면 20km, 80km로 다니니까 27km 뭐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 정도면 연비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밸런스 같은 것들, 뭐 운전석 편안하고요. 그리고 차 이렇게 아까 제가 핸들 트는 거 보셨죠? 특별히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나 힘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걸 느끼실 만큼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이건 일상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그런 단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다 합쳐가지고 고작 뭐 한 30km 정도 운전을 해봤는데 뭐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다만 뭐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주행거리가 30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새 차이기 때문에 어떤 단점 같은 것들 그런 건 특별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벤츠라는 차가 일반적으로 주행거리를 제가 10만 된 차를 얼마 전에 타봤는데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망가졌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10만을 타도. 이게 예전에 독일에서 저 아는 분이 그 SLK 두 세대 전 모델을 사가지고 한 15만을 타다 갖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형 왜 이렇게 주행거리가 길어요? 그랬더니 야, 그 나라는 나라가 커가지고 10만 정도 타면은 뭐 그렇게 많이 탄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자기네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벤츠 뭐 서비스도 참 좋은 편이고, 담당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판매량 1등이 목표가 아니고 서비스 1등이 목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서비스를 저도 받아본 적이 있고, 이제 차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점점 저 정체 구간으로 제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정체 구간에 들어가면 상태가 아주 심각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정체 구간에 일부러 뛰어든다는 게 조금 가기 싫어요. 정체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길 왜 들어왔죠? 정체 구간에서 뭘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시동 꺼졌습니다. 에코 모드를 작동을 시키면 이게 정지해 있을 때 시동이 꺼져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디젤 엔진이 계속 걸려 있으면 갤갤갤갤갤갤갤 거리면서 디젤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에코를 이렇게 켜놓으니까 세상이 고요하네요. 요즘은 이 엔진 만드는 기술들이 좋아져 가지고 시동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동 꺼지는 기능도 나름 적응하면 괜찮은 기능일 것 같아요. 정말 이 정체 구간에서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몸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차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특히 이 천장이 높아 가지고 답답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정체 자체가 싫습니다. 빠져나가겠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하러 여길 기어들었죠? 아싸, 드디어 정체 구간에서 도망쳤습니다. 좀 전까지 목소리에 힘이 쭉 빠졌었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정체 구간에서 이렇게 순간 연비 이렇게 보니까 100km를 가는데 7리터를 소모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정체 구간 연비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 좀 차를 세우고 결론을 좀 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주행 성적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와, 한 56km 정도 탔고요. 그리고 평균 연비는 100km를 가는데 4.1리터를 소모했다고 나오네요. 와, 가속 효율성은 한
반 정도 되고요. 주행 효율성은 거의 끝까지, 감속 효율성도 거의 끝까지. 효율로 에코로 82% 주행을 했다고 나오네요. 아우,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런 형태의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해치백이라고 부르죠. 뒤쪽에 이제 그 트렁크가 없고 뒷문을 열면 실내랑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벤츠치고는 상당히 캐주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기존의 벤츠들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가속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엑셀레이터를 꾹 밟으면 한숨 요렇게 쉬어요. 하고 나서 왕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가속 페달을 딱 밟자마자 조금 둔하긴 해요. 둔하지만 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탔던 벤츠는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가속을 딱 밟았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다가 확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우웅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 그러니까 즉답성이 있는 게 조금 괜찮은 부분이었고요. 실내 편의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 아니에요. 풀옵션은 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은 손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걸 보니까 풀옵션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시트 생김새도 보시면은 반 가죽이잖아요. 요 부분은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패브릭으로 처리가 돼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비해 가지고는, 경쟁 차종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늘 보던 벤츠라서 그런지 뭐 같은 느낌이 쭉 이어져 나갈 것 같아요. 오디오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듭니다. 핸들링은 괜찮았고요. C 시리즈랑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일단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이 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넓은 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정도면 이 차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리플을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